자, 침으로 감각을 조절할 수 있는가입니다. 감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듣기가 뭐냐? 침을 놔서 우리가 뭘 원하느냐? 어떤 것을 침을 제대로 놨다고 이야기하는 거냐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산, 마, 중, 창 이런 감각이죠. 이게 한의학만 보면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신경학으로 가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경 섬유가 시섬유예요. 시섬유. 뭐를 전달하냐? 통증과 온도를 전달하는 신경 섬유 종류입니다. 네. 시섬유는 무수축삭이죠. 네. 그러니까 마이린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질 않아요, 시섬유는. 그래서 침 자극은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위로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찌리르한 게 밑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시섬유를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 침이 원하는 거는 시섬유를 자극하기를 원해요. 침법이.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로 넘겨오면 뭐예요? 통증과 온도를 다루겠다는 뜻이에요. 네. 자, 이쪽으로 올게요. 요거예요, 요거. 요 그림. 자, 통증 중에 침으로 딱 찌르면, 아! 하면은 요거는 A 델타예요. 그 뒤에 침 빼고 나면, 우리 하잖아요. 요게 시섬유예요. 네. 그 다음에 요 앞에, 여기 A 알파와 A 베타는 뭐냐? 이미 갔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게 A 알파와 A 베타예요. 그러니까 난로에 손을 무심결에 이렇게 하면 딱 오잖아요. 뜨거워지? 뜨거가 손보다 늦게 나오죠. 네. 이미 누가 갔어요? A 알파와 A 베타가 뇌까지 도달하기 전에 반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화끈화끈해. 이게 이제 시섬유죠. 요게 통증의 모양이에요. 통증의 모양. 우리가 침을 놓는데 무엇을 목표로 놓는다? 신경섬유로 얘기하면 시섬유를 목표로 놓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감각, 입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감각, 입력을 시키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참 어렵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감염이에요, 감염.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이제 필요해요. 감염. 감염이, 이게 바이러스 감염에서 이게 제일 앞에가 대식세포고, 이게 NK셀이고, T세포고, 이렇게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과정과 얘가 맞물려 있어요, 감염에서는. 뒤에 가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요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몇 그림이 이렇게 쫙 조합이 돼야 환자가 아픈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 상처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이건 환자가 느끼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술자가 느끼는 건데요. 사실 잘 못 느껴요. 찌르고 침병을 통해서 듣기가 됐나? 아시는 분 있어요? 이런 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이 딱 침을 물잖아요. 놀라가지고 이렇게 빡빡해지는, 이게 듣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시섬유를 자극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침을 놔보잖아요. 침 효과가 가장 좋은 순간은 안 아플 때. 침을 놨었는데 안 아플 때 침 효과가 가장 좋아요. 신기해요, 그것도. 그게 뭐냐면 근육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요행이 근육을 다 피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디에 가장 접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피해서 들어가면 혈관과 신경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어요. 근육을 찌르는 순간에 신경은 어디에 분포해요, 주로? 굵은 신경들이 다 근육 바깥에 있어요. 네, 깊은 곳에. 그래서 허당을 찌르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신경이 찔린 거고요. 악 소리 들리면 그건 신경 찔린 거예요. 그건 이제 파이고 침을 잘 못 놓은 거고 그 전 단계에서 멈추면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넓은 영역을 자극했다는 뜻이에요. 침 하나 가지고.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오래 못 살아요. 이렇게 침 놓으면. 너무 신경을 많이 써. 4살도 아닌데. 4살이야 뭐 알아가면 찔릴 수 있잖아. 안 아프게. 내가 찔러보니까 그건 되더라. 근데 남의 살을 야 이게 안 아프게 내가 찔러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자, 이게 침으로 일단은 감각 입력을 하는 기존의 방법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섬유가 뭔지는 알았고 통증의 모양이 이렇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자, 침으로 어디를 자극하지? 이제 깊이 문제잖아요. 그죠? 깊이 문제에 그 다음에 감각 수용체 문제예요. 시섬유도 있지만 시섬유로 감각이 전달되기 위해서 감각을 잡아내는 수용체들이 있어요. 감각신경 말단에. 어디를 자극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저역치 기계수용기, 부역치 기계수용기, 폴리모달 수용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심부통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게 수용기 종류들이에요. 이제 일반 감각 수용기가 있고 특수감각 수용기가 있어요. 일반 감각 수용기에 흔히 아시는 파치니셀, 뭐 메리케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종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얘기하는 건 거의 다 자유신경 종말이에요. 네. 거의 다 앞각이나 촉각은 다른 거죠. 자유신경 종말이 아니에요. 파치니셀이나 이런 거, 메리케셀 이런 거고요. 대부분 통증을 느끼거나 온도 감각은 전부 다 자유신경 종말입니다. 네. 그래서 침이 들어가는 피부의 깊이에 따라서 뭐를 자극하는지가 결정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제일 낮은 위치와 제일 깊은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저는 얘기 안 해요. 왜? 중간은 거의 다 근육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육은 작살내면 낫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결국 감각적 입력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여기도 보면 골막까지 와 있죠? 지금 끝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자극해야 효과가 좋은지를. 네. 그래서 자극하는 깊이에 따라서 자극하는 수용체 종류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신경자극과 듣기인데요. 여기도 아까 앞에서 본 거예요. 시섬유하고 관계가 있다. 여기 시섬유. 두 개가 중요해요. 이게 통증과 온도가 전달되는 통로예요. 두 개가. 이게 A델타 자통감, 자통감이라 즉각적 통증, 침을 딱 하는 이게 A델타. 그죠? 그 다음에 둔통, 2차 통증. 찌르고 뺐는데 우리하게 아픈 거 있잖아요. 이게 C섬유입니다. 열감, 가려움, 화끈화끈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C섬유에서 오는 거죠. 통증의 종류예요. 그래서 통창이 있고 중산인 감을 느낀다. 섬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런 거고 실제로 통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A델타 자극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그 통증 제어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침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온도 자극도 똑같은 채널을 통해서 가거든요. 요 신경을 타고 가니까 침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뜸 뜨는 게. 그래서 열 자극을 딱 가하는 게 침 놓는 그 통증을 일으키는 거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는데 플러스가 뭐냐면 열충격 단백질을 움직여요. 그 당처의 세포들의 열이 가해지면 재생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열충격 단백질 때문에. 이건 진화상의 문제인데요. 단백질이 가장 손상을 심각하게 입는 게 열이에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DNA 반응이 있어요. 그거를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열충격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자극을 줬을 때 당처의 세포재생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재생한다. 그거는 이제 고위치죠. 고위치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체 시스템을 자극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진통과 신경성 염증입니다. 이 신경성 염증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왔죠. 네. 드디어 나왔는데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농이 형성돼요.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뭐에 물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중간에 농이 형성됩니다. 노랗게. 그다음에 빨간 선이 쳐지죠. 1차 선이 쳐지고 그 뒤에 분홍색 라인이 하나 더 쳐집니다. 이 영역이 신경성 염증 영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얘들이에요, 얘들 때문에 혈관에 자극이 가가지고 그 실제로 감염이 안 일어나는 위치에 염증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신경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침 자극이 갔어요. 상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앞에서 감염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그림을 이제부터는 갖다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가 무슨 세포가 작용하고 무슨 세포가 작용하고 뭐가 작용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그죠?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데에서 이런 게 나와요. 네. 이게 브래드키닌, 그 다음에 OHT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히스타민,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종류들의 말하자면 염증 유발 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이 물질들이 결국은 감각 신경의 말단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폴리모달 수용기라고 아까 기계, 화학, 온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자율신경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자극하면 이 자극이 신경을 타고 가는 거죠. 이게 여기에 이제 척수, 뇌, 트랙이 있는 거죠. 신경선을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 타고 올라가는 거를 따라가면서 다 공부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라는 거죠. 이제 그려질 거예요. 예. 그렇게 그려두면 내가 어디쯤에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 환자는 왜 이 통증을 이렇듯 심하게 장기간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국소에 있으면 여기만 쳐다보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신경을 동원하면 이 사람 막 고통을 받네. 이 통증은 이 정도 통증 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심하게 아파? 잠도 못 잘 정도? 이거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반응이 촉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 촉발된다. 그래, 상처 났으니까 열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의사 아니지. 그게 왜 염증을 치료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야 의사죠. 스트레스 반응이 왜 이 상태의 상처를, 손상을 해결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의사인 거예요.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에너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혈류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처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줄어들거나 극단적으로 과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을 수가 없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아예 안 낫는 현상, 그냥 질질질질 끌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성통증에선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반응. 자, 이게 왜 일어나냐? 이런 얘기는 이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일어나냐? 시상하부에 답이 있어요. 시상하부가 여기 엄지손톱만 하거든요. 예. 여기에 그림 있나 모르겠다. 그림 있어요? 시상하부 그림 뒤에? 봤어요? 없는 것 같지. 시상하부에 보면은 뭐 대략 이렇게 그려져요. 네. 이게 그려지고 여기가 시상입니다. 시상이 있고 여기가 OP, AN,
PVN. 요게 중요해요. 보통 온도는 대부분 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온도가 여기에 관련이 있는데요. 얘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 신경은 합선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얘가 영향을 받아요. 얘도 영향을 받고 가까이 있어요. 네. 근데 얘가 뭐를 하는 애냐면 ADH. 네. 부신피질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HPA-6를 촉발하는 거예요. 요놈이. 그러니까 염증이 끌리거나 열이 장시간 지속되면 반드시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번지면 무슨 처방이 답이냐면 전부 다 소슈탄 계열이에요. 그럼 들어요. 여기 아픈 게. 낫기 시작해요. 소염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네. 특이한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고요. 그런 요 부분에서 분비되는 것들이 누구를 자극할 수도 있다. 혈관을 자극할 수도 있어서 신경성 염증이라고 하는 걸 일으킨다. 원래 상처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염증 증상을 일으킨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자극이 어떤 의미에서는 염증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염증 주위에 막 침을 놓잖아요. 좋아집니다. 네. 무슨 작전? 고순도치 작전. 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